안녕하세요. 아동돌봄 전문가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의 지나간 육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픈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를, 저의 우픈 육아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의 막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워킹맘으로 정신없이 살아내던 때였습니다. 제가 능력이 특출나서 대단한 경제 활동을 하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고상하게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콜센터에서 근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하고 애틋한 감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제가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드셋을 머리에 쓰고 컴퓨터 화면 속에서는요, 끝도 없이 계속 전화번호가 올라옵니다. 도대체 이 전화번호의 끝은 어디일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잠시고요. 관리 감독을 하는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눈치를 살피면서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면서 높고 상냥한 목소리로 하루 종일 통화를 하면서 하루에가 가면은요, 그야말로 몸은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요,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렸을 아이들이 말을 붙이는 것조차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니까요. 제가요, 아들은 하나인 집안의 맏며느리고요, 또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진득하니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수시로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못하니까 계속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콜센터의 일자리가 그래도 구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래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몇 달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좀 수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막내 민준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였어요. 그때는 번호키를 잘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쇠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민준이도 유치원에 갈 때 열쇠 목걸이를 하고 다녔죠. 사건이 발생하던 그날도 저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뭔지 싶은 생각에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으니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 혹시 민준이 엄마신가요? 하는 거예요. 네, 누구신데요? 하면서 뭔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네, 지금 민준이가 우리 집에 있어요. 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고 정신을 차려 물으니 글쎄, 누가 벨을 누르기에 나가보니까요,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니? 하고 물어봤더니 5층에 사는 민준이에요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니까 다짜고짜 열쇠 좀 빌려주세요 하더랍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는 무슨 자다 홍두깨도 아니고 뭔 애가 갑자기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혀서, 아니 맡겨놓지도 않은 열쇠를, 아니 그리고 무슨 열쇠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당황했는지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더랍니다. 그러면서 울먹거리면서 제가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요 하더랍니다. 아줌마, 열쇠 좀 빌려주세요. 빨리 올라가서 우리 집 열고 갖다 드릴게요 하면서 어쩔 줄 모르더래요. 이 말을 들은 제가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이 상황을 어찌 해야 되나, 조퇴를 하고 집에 가야 되나, 팀장 눈치도 보이고, 정말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얘기인즉슨 이랬습니다. 민준이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쇠를 빌리러 아랫집에 내려갔던 거죠. 옆집도 갔는데 아무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가서 열쇠를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제 딴에는 사람들이 모두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열쇠를 빌려서 우리 집 문도 열고 갖다 주면 되겠다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날 회사 동료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요, 아유 귀여워 어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마음인지 모두 이해하시죠? 어미 마음이잖아요. 아무튼 아래층 아주머니는 너무나 고맙게도 아이는 걱정하지 마시고 퇴근하시면 들려서 데리고 가세요. 마침 또래 딸아이가 있는데 지금 같이 잘 놀고 있어요. 아이가 착하네요. 하시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단 말을 수도 없이 남기고요. 아직도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했고요. 스스로에게는 대책 없는 자책감과 자괴감이 숨막히게 밀려왔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더없이 힘겹게 다가왔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생각도 잠시였고요. 다시 주어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힌 채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하기 시작했지요. 일을 어찌 끝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에서 서서 오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 와중에 잠이 오더라고요. 집에 다 와서 포도를 좀 샀습니다. 빈손으로 아랫집 가기가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너무 고마운 마음도 컸고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아래층 아주머니에게 포도 한 봉지를 드리고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끝도 없이 하면서 우리 막내 아이를 꼭 안으니까 울컥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도요, 오늘 하루 속상하고 힘들었을 아이한테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열쇠를 좀 잘 챙기고 다녔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고생했잖아. 이렇게요. 더 힘들고 당황했을 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아이는요,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엄마 품이 너무도 그리웠을 거예요. 저는 아이를 이렇게 다그치고 말았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 민준이 오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 씩씩하게 아랫집에 가서 열쇠 빌려달라는 말도 했다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와, 정말 형아가 다 된 것 같아. 그리고 친구랑도 사이좋게 잘 놀았다면서 아줌마가 칭찬을 아주 많이 하셨어. 정말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볼에 뽀뽀를 해주었을 거예요. 아, 지금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네,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찡해 오는데요.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아이를 만나기 전에 미리 공부도 좀 하시고요. 준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심원장의 지나간 오픈 육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기 괜찮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